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오후 3시 갑작스럽게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에 미영은 우산을 꽉 잡고 뛰어갔다. 62세에도 여전히 날쌔게 움직이는 건 30년간 중학생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덕분이었다. 어머, 저분. 골목 모퉁이에서 미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 노인이 폐지리역화 옆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영은 급히 달려가 노인을 흔들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다. 저체온증인 것 같았다. 큰일이네. 이렇게 둘 순 없어. 미영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노인을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한 미영은 노인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생강차를 끓여 조금씩 먹여드리니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여기가 어디요? 노인의 첫 마디였다. 목소리에 특이한 품격이 있었다. 미영은 깜짝 놀랐다. 제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비 맞고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요.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미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노인의 옷은 남루했지만 손목에 찬 시계가 명품처럼 보였다. 그리고 손이 거칠지 않았다. 폐지를 줍는 사람 치고는 너무 깨끗했다. 고맙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요? 실례했소. 그런데 선생님 아니신가요? 미영은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이 교사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다. 30년 넘게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다 보니 선생님의 말투, 행동, 책장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정말 신기했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철수라고 아오. 선생님은 김미영이에요. 박철수가 미영을 찬찬히 바라봤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영 선생님, 정말 고맙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에요. 더 쉬고 가세요. 아니요. 배를 끼쳤으니 이만. 박철수가 일어서려 하자 미영이 만류했다.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좀 더 쉬세요. 그때 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미영은 느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박철수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폐지 줍는 노인에게 존댓말을? 선생님, 이걸로 부족하지만.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미영이 깜짝 놀라며 손살에 쳤다. 아니에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박철수가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다. 이건 제가 아는 분이 주신 건데 좋은 한우예요. 선생님께서 잘 드시길. 미영은 당황했다. 폐지를 줍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급 한우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괜찮아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꼭 받으세요. 은혜를 갚는 마음이니까요. 박철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미영은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감사히 받겠어요. 박철수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미영 선생님, 또 뵐 수 있겠지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박철수가 떠난 후
미영은 한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 모든 상황이. 이튿날 오전, 미영은 한우를 이용해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있었다. 정말 좋은 고기였다. 이런 고급 한우를 폐지 줍는 노인이 어떻게 구했을까? 미영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정순자가 들어왔다. 58세의 정순자는 동네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온 동네 소식통이었다. 순자야, 갑자기 웬일이야? 야, 너 어제 뭐 했어? 정순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다. 미영이 불안해졌다. 어제? 집에 있었는데 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미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뭘 봤다는 거야? 어제 비 올 때 골목에서 할아버지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 말이야. 정순자가 미영을 째려봤다. 그건 그분이 쓰러져 계셔서.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서 집까지 데리고 온 거야. 응, 비를 맞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순자가 코웃음 쳤다. 미영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살면서 외롭지?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요즘 할머니들이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더라. 미영이 화가 났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그때 정순자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다. 어? 이게 뭐야? 이 냄새. 정순자가 부엌으로 다가가더니 냄비를 들여다봤다. 야, 이거 소고기 아니야? 그것도 되게 좋은 걸로. 응, 맞아. 그냥 좀 사왔어. 거짓말하지 마. 너 용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고급 소고기를 사 먹어? 이거 한 근에 10만 원짜리 아니야? 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준 거야? 미영이 대답하지 못하자 정순자가 씩 웃었다. 역시 그렇구나. 미영아, 정신 차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비싼 고기를 줘? 뭔가 수상해. 순자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아니야,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너 그 할아버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정순자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증거 사진 찍는 거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증거가 되잖아. 순자야, 그만해. 하지만 정순자는 이미 소고기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미영아,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 할아버지 조심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정순자가 나간 후 미영은 불안했다. 정순자의 성격상 이 일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과연 그날 저녁 정순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혜숙이야. 야, 너 미영이 소식 들었어? 이상한 할아버지랑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흘 후 미영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기 저 사람이야. 정말? 폐지 줍는 할아버지랑? 맞아, 내가 직접 봤어. 미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뭔가 이상한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해숙이 다가왔다. 정순자의 단짝인 55세의 해숙은 가십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미영 선생님, 해숙아,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해숙의 목소리에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다. 그냥 지내지 뭐. 아,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폐지 줍는 분이랑 친하시다면서요? 미영이 깜짝 놀랐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 동네에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선생님께 좋은 걸 많이 주신다면서요? 해숙아, 그게 무슨?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좀 조심하세요. 이해숙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다. 사실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다는데, 사진?
네, 선생님이 그분한테서 뭔가를 받는 사진이요. 봉투 같은 걸? 미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봉투? 언제 그런 사진을? 그게 무슨, 선생님, 저는 믿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숙이 동정 어린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특히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많잖아요. 혹시 선생님이 그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혜수가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진이 있으니까. 미영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다. 봉투를 받은 적이 언제였을까? 그러다 기억이 났다. 박철수가 혈압약을 봉투에 넣어서 준 적이 있었다. 그때를 촬영한 건가?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절친한 친구 황소연마저 미영을 피하기 시작했다. 소연아, 잠깐만. 미영이 소연을 붙잡자 소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아, 요즘 좀 바빠서. 소연아, 우리 30년 친구잖아. 무슨 일이야? 소연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 무슨 소문? 폐지 줍는 할아버지랑 뭔가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소연아, 너도 그걸 믿어? 아니야, 나는 안 믿어. 하지만 미영아, 사진이 있다잖아. 미영의 가슴이 무너졌다. 가장 친한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 사진 봤어? 응. 정순자가 보여줬어. 너 분명히 봉투 받고 있더라. 소연아, 그건 약이었어. 그분이 혈압약을 주는 거였어. 미영아, 나는 믿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네가 좀 이해해줘. 나도 체면이 있잖아. 소연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그날 밤 정순자는 남편 김병호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보, 이제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해. 뭘 말이야? 미영이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 동네에서 매장시켜야 한다고. 65세의 김병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직 공무원인 그는 권위적이고 편견이 강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더 그럴듯한 증거를 만들어야겠어. 정순자가 간교한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미영의 일상은 지옥이 되어 있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렸고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피해갔다. 저기 저 할머니야. 쯧쯧 나이가 들어서도 폐지 할아버지랑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귓속말들이 미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 미영을 박철수가 찾아왔다. 미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오? 할아버지. 미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라도?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 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떤 소문 말이오? 제가 할아버지한테서 돈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진도 있다고 하고 박철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75세 노인의 주먹이지만 힘이 느껴졌다. 선생님은 잘못이 없소. 걱정 마시오. 하지만 할아버지까지 피해를 받을까봐 그래요. 선생님,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소. 미영이 놀라서 박철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제가 보기엔 젊지만 살아온 세월이 있소.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눈도 있고요. 그때 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 후 박철수가 미영을 바라봤다. 선생님, 제가 잠깐 나가야겠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곧 해결될 테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선생님, 믿고 기다려 주시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모함을 당해선 안 되지요. 박철수가 나간 후 미영은 혼자 앉아 울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데 그날 저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정순자가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타났다. 동네 슈퍼 앞에서 정순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김미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 사진 보세요. 분명히 돈 봉투 받고 있잖아요. 정순자가 휴대폰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조작된 사진이었다. 미영이 박철수로부터 두꺼운 봉투를 받는 모습이 선명했다. 저 할머니가 폐지 할아버지랑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냐? 아니면 다른 사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미영은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영이 중얼거릴 때 박철수가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이제 때가 되었소. 네? 박철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약한 폐지 줍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려야겠소. 미영이 박철수를 바라봤다.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다. 박철수가 미영의 거실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이 전과 달리 진중해 보였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소. 미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정순자의 말이 맞았던 걸까? 저는 폐지만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오.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미영이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한솔그룹 명예회장 박철수. 이게 뭐예요? 제가 30년 전에 세운 회사요. 지금은 아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미영은 믿을 수 없었다. 한솔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아니었나?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로? 네, 맞소. 하지만 10년 전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기고 은퇴했지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선생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오.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저를 완전히 밀어냈어요. 그 배신감에 모든 것이 싫어졌소.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그래서 이름을 숨기고 조용히 살기로 했지요. 폐지를 줍는 것도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소. 진짜 선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네, 선생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폐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소.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시험당했다는 기분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놀라웠소. 비 오는 날 쓰러진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박철수의 눈에 감동이 어렸다.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선생님같이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은 처음이었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런 모함을 당하다니 제가 참을 수 없소. 박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나야. 정순자라는 사람 조사해봤나? 네, 회장님. 모든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내일 준비하자고. 전화를 끄는 박철수가 미영을 바라봤다. 선생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요. 무슨 뜻이에요? 정순자라는 여자, 저도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소. 그 여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사진도 조작한 것이고, 소문도 거짓으로 퍼뜨린 거 다 증거가 있어. 정말요? 그뿐 아니요. 그 여자 남편 김병호, 공무원 시절에 부정부패한 것도 다 파악했소. 미영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선생님, 제가 한솔그룹 회장을 왜 했다고 생각하시오? 사람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박철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오후 3시, 동네 회관에서 정순자가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모함할 계획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제 사람이 미리 정보를 입수했소.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생님을 매장시키려고 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하죠? 걱정 마시오, 선생님.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박철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날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소. 정순자 일당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지 다 보여주겠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선생님, 저를 믿으시오. 내일이면 모든 게 뒤바뀔 거요. 박철수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 내일까지만 참으시오. 그 후에는 선생님이 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될 거요. 그날 밤 정순자는 남편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일이면 끝이야. 완전히 동네에서 매장시킬 거야. 그래, 우리가 이겨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폐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음 날 오후 3시, 동네 회관에는 주민 50여 명이 모였다. 정순자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정순자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동네에 문제가 있어요. 김미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미영은 집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여자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랑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정순자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증거 사진도 있어요. 분명히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수군거렸다. 정말이네? 저런 일을 하다니. 나이 들어서도 창피한 줄 모르네. 정순자가 더욱 신이 났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저 여자 집에 드나들면서 비싼 선물도 주고 있어요. 한우까지 줬다니까요. 한우까지? 그럼 정말 뭔가 있는 거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정순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동네에 둘 수 없어요. 당장 쫓아내야 해요. 그때였다. 회관 뒤쪽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들어왔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잠깐만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있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순자가 당황했다.
이 폐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당당할까? 누구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명함을 꺼내 들었다. 한솔그룹 명예회장 박철수입니다.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솔그룹 명예회장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나요? 박철수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때 회관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 입은 남성 2명이 들어왔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비서, 준비는 다 되었나?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김 비서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넛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박철수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진짜 선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김미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 쓰러진 저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신 분이죠. 박철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분처럼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그 선량한 분이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철수가 정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순자 씨, 이제 진실을 말해보시죠. 프로젝터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정순자가 미영과 박철수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었다. 이건 어떻게? 정순자가 당황하며 뒷걸음쳤다. 계속 보시죠. 다음 영상에는 정순자가 사진을 조작하는 장면이 나왔다. 미영이 박철수로부터 약 봉투를 받는 장면을 돈봉투 받는 것처럼 편집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정순자와 이해숙이 대화하는 내용이었다. 혜수가 이 사진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봐. 언니 이렇게 해도 되나? 거짓말인데. 괜찮아. 한번 크게 혼내주는 거야. 회관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이 정순자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정순자,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거야? 미영이를 모함한 거였어? 정순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아니에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박철수가 코웃음 쳤다. 그럼 남편분 김병호 씨 이야기도 해볼까요?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다. 김병호의 공무원 시절 부정부패 증거들이었다. 김병호 씨, 공무원, 재직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특혜를 받으셨죠? 김병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그건 증거가 다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받으실 텐데요. 김병호가 주저앉았다. 정순자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박철수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선량한 김미영 선생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순자, 당신이 그런 짓을 했어? 미영이한테 사과해야 해. 당장 동네에서 나가. 정순자와 김병호가 사람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미영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고마워요. 사람들이 하나둘 미영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용서해줘. 정순자와 김병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관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동네 생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주일 후 동네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영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미영 선생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트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런 어느 날 박철수가 미영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박철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예, 이 동네 입구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지요. 예전에 카페였던 곳 말이에요. 네, 알아요. 지금은 비어있는. 그곳을 선생님께 드리려고 해요. 미영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카페를 다시 열어서 운영하세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책도 함께 두고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드시라고요. 회장님, 그런 큰 선물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뿐만 아니요. 매월 생활비도 지원해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선생님께 받은 은혜의 보답이에요. 제가 쓰러져 있을 때 구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에 대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 소원이요. 한 달 후 미영의 카페 따뜻한 이야기가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차를 마시고 책을 읽었다. 박철수는 매일 오후 4시에 카페를 찾았다. 단골 1호 손님이 되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차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미영이 커피를 내려주며 미소 지었다. 박철수도 흐뭇하게 웃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에요. 저야말로 선생님 같은 친구를 만나서 행복하오. 카페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책을 읽었다. 미영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좋은 카페를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미영은 뿌듯했다. 한편 정순자와 김병호는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부정행위가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보,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당신이 괜한 짓을 해서 그렇지.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 반면 미영과 박철수는 매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선물을 주셔서.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하오. 진짜 친구를 만났으니까요. 저녁 해가 카페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미영과 박철수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 앞으로도 계속 친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선생님, 평생 친구로 지내시죠. 둘이 활짝 웃었다.
선량함이 결국 승리한 순간이었다. 카페 밖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오가며 손을 흔들었다. 모두가 미영과 박철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진정한 선량함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진짜 우정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결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